네, 한시구가 베테랑 라이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트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큰 폭으로 몰려 있거나 수익 보고 있는데 지금 팔아야 될까 고민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죠? 바로 접수 주세요.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77-0269번 열려 있고요. 문자 주셔도 됩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만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새로운 전문가와 저희 베테랑 라이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빅금융클럽의 유호성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 듣고요.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LG전자. LG전자 200원에 네. 40%입니다. 95,200원 40%예요. 매수하셨고요. 네, 40% 비중입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LG전자 매수하셨어요. 지금 한때는 이제 98,500원 정도 이제 최근에 고점에 터치를 하다가 현재는 이제 9만 원대까지 오늘도 한 1% 악폭 키우네요. 혹시 LG전자 언제쯤 그리고 왜 사셨을까요? 근데 19일 날 95,200원에 20%를 샀는데요. 네, 네. 한 3% 반등되실 때 팔라 그러니까 정권사에서 팔지 말라 그래요. 네. 그런데 또 돌아온 91,100원까지 밀려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20%에 사서 그래 40%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네. 여러 가지 뭐 비중 조절하시다가 현재 40% 단가 맞추셨고 네, 뭐 네. 증권사의 권유 있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자, 네. LG전자 바로 살펴볼게요. 기술적으로 약간 이제 고점 부분이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과연 이제 전문가는 어떤 가격 전략 그리고 향후 포지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선 전문가님 바로 봐주시죠. 네, LG전자의 경우는 두 가지의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실적이 그 모바일 부문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3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측면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종목이 이슈가 되는 악재가 하나가 존재를 하고 있죠. ITC에 대해서 세탁기 제소가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분기 시즌이 실적의 발표가 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4분기 실적이 그만큼 3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받은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는데 일단 LG전자의 경우는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은 일단 반등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매수했던 타이밍을 장기로 볼 것인가 단기로 볼 것인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단기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차트상으로 지금 기관이 매수를 하면 올라가고요.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측면을 좀 보여주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측면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88,000원 부근, 그러니까 88,000원에서 89,000원 부근이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88,000원과 89,000원을 좀 얘기를 해드렸냐면 사실은 그 지지선과 저항선을 일부러 좀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구간으로 보시는 게 더 좀 보기가 편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88,800원 부분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장기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계속적으로 들고 가도 됩니다. 뭐 한간에서는 지금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는 더 좋은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LG전자를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88,8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중장기로 끌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88,800원 부근에서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의 실적까지 확인을 해보고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LG전자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구조로 변할 가능성 있습니다. 만약 단기로 간다면요, 선생님. 네. 얼마 정도 이거 좀 가르치면 될까요? 만약에.
일단은 올라오게 되면 이전 고점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근데 예. 이제 수급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야지만 올라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 대부분 그 좀 조정을 받고 단기적으로 아까 전에 물량을 좀 늘렸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를 확인해 보게 되면 역시 기관 쪽에서 매도하는 측면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88,800원 부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근에서 기관이 사면 버티는 겁니다. 근데 기관이 매도를 하게 되면 빠져나오는 게 단기적으로는 맞아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상담 도와드렸어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자, LG전자 일단은 95,200원 약간 이제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자, 단기, 중장기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좀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88,800원 저희 손절가.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정도 목표가, 손절가 저희가 잡아드렸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조금 붙어준다면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4분기 그리고 이후에 내년 실적 긍정적이다라는 전망들과 함께 가격 전략 저희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수익 조금 극대화시키셔서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투어. 하나투어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 50%. 50%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3만 원. 13만 원에 매수하셨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 그러셨어요. 일단은 50% 비중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담으셨을까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네. 한 오래됐는데 이 직원이 네. 그 면세점 관계로 올라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직원이. 그렇게 원래는 네. 17만 6천 원에 샀는데 물을 타서 13만 원이. 17만 원 정도에 사셨는데 물을 타서 이제 약간은 평단가를 좀 낮추셨어요. 13만 그렇죠. 원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원망스러우시겠어요. 지금 50% 비중에다가 잘못했죠. 네, 일단은 뭐 고점 20만 원대까지 가는 시절도 있었는데 하나투어 지금 계속 거기서 10만 원 올라갔다 빠지니까 이제 파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10만 원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올라도 일단 매수가와 갭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어떤 가격 전략으로 좀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조금 더 버틴다면 매수가까지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부분 가장 궁금하실 것 같네요. 예, 네, 맞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상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다시 매수가 부근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3만 이제 원이요? 네, 지금 원래는 3분기가 그 투어, 그다음에 여행, 비행기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분기 실적이 뭐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여행을 가다 보면은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여행사를 끼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과 함께 중국의 사드 여파,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를 하셨던 면세점에 대한 악재가 존재를 하게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측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부터 다시 한번 실적 개선이 되고요. 10월 달에도 역시 여행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4분기에도 실적으로 존재를 할 가능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내년까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내년도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3분기와 4분기, 특히 3분기의 실적은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되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역시 중국에 대한 이슈가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아마 실적이 피크를 찍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를 들을 수가 있냐면 평창올림픽에 이제
곧 시작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행사에 대한 이슈도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힘드시더라도 좀 버티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것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매일 보면은 사실은 좀 속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수급만 보고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차트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사실은 매도를 쭉 하는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같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 이후 조정을 받은 건 여전히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 쪽에는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 이후부터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어제 엊그제 왜 빠졌냐? 기관 쪽에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실적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실적을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기관 쪽에서도 단기적인 수익에 대한 목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도달했기 때문에 좀 빠져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실적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역시 모멘텀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수급이 계속적으로 받쳐줄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수했던 가격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좀 힘드시더라도 좀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네. 그러면 이게 실적도 좋고 1월 달쯤에 더 좋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산 금액까지는 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이것도 갔다 왔다 또 손해 볼 수 있으니까. 굳이 할지 손해보는 모르니까. 것보다는 이거는 실적적인 네. 측면도 있고 모멘텀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다만 이제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는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기관이 예. 오늘은 매수를 하냐 매도하냐에 따라서 뭐 좀 마음도 흔들릴 수는 있겠는데, 저 이거 2년 기다렸습니다. 더 기다리셔서 수익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희 언제나 베테랑 랩이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투어 상담이었습니다. 2년 동안 또 고생하셨다고요. 저희가 가격 전략 드렸습니다. 일단은 손절보다는 뭐 여러 가지 실적 모멘텀이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서 수익 보고 나오면 어떨까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또 흔들리는 상황에서 못 참겠다 하시면 저희 베테랑 랩을 다시 들려주세요. 저희가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실시간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네.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37,000원. 37,000원.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한 50% 됩니다. 비중 50% 매수하셨고요. 오늘 비중도 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에코프로는 왜 이렇게 또 많이 담으셨어요? 혹시 언제쯤 담으셨을까요? 전기차 한창 올라갈 때? 예, 예. 한 두 달 됐을 싶은데. 그때가 이제 전기차 한창 잘 나갈 때였잖아요. 근데 이제 예. 추석 끝나고 나서 전기차가 갑자기 조금 꺾이는 모습들이 이어지다가 오늘장에서 한 6% 네. 넘게 에코프로 오르네요. 자, 오늘장에는 이제 61선까지 터치하는 기술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조금 돌아온 건지 저희가 전문가와 좀 진단 예. 내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도와주시죠. 네, 전기차 특히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올라오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거는 역시 그 소재에 대한 이슈가 존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8,500원, 올 초 뭐 9,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39,000원대까지 올라온 영향도 좀 존재를 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를 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망간에 대한 수요와 코발트에 대한 수요가 결국은 주가의 향방을 가름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발트와 망간의 가격, 그다음에 미국 주식을 보게 되면 해외 쪽에서는 여전히 주가가 올라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망간과 코발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가는 측면을 좀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악재가 될 가능성이 존재를 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조정을 받아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코프로의 경우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일 거예요.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으로 나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내년에 아마 자회사가 상장될 예정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건 일단은 망관과 코발트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뉴스에 나오는 부분을 좀 사실은 확인을 해보게 되면 글로벌적으로 광산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에코프로는 꾸준하게 망관과 코발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급처가 존재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높게 매수를 해서 조정을 받은 후 이제 올라오는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내년까지 실적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실은 악재가 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ESS 산업이라든가 이게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아주는 측면을 좀 보여주었는데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사냐에 따라서 에코프로의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게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올라오는 게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33,100원이었어요. 이거를 뛰어넘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와서 안도감을 좀 가질 수 있겠는데 만약에 33,1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리스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주봉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 주봉을 확인해 보는 거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닥에서 올라오고 조정을 받아주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측면을 좀 보여주었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만약에 33,10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을 때는 어떤 모습이 형성되는 거냐면요. 3산이라는 패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점으로서의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조정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손절을 좀 생각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33,100원을 만약에 뚫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존재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38,400원 부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기관 쪽에서 사갖고 33,100원을 뚫고 올라오느냐. 그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지금 당장은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정도 기다리면 좀 올라가겠습니까? 일단은 하반기에 대해서 수요가 좀 늘어나긴 할 거예요. 하반기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으로 나뉘는데 이 산업을 지금 구분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원래 에코프로가 어떤 산업이었냐면 환경 설비 산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이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있는 자회사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분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BM을 떼고 에코프로를 그대로 갖고 있을 때는 에코프로가 사실은 좀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되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33,100원,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지의 여부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에코프로 굉장히 꼼꼼하게 저희가 봐드렸어요. 33,100원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서 돌파할 수 있을지 그 힘의 여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그렇게 된다면은 한 38,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목표가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에코프로에 관련된 기업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투자 판단에 또 좋은 참고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 전화 상담 바로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사셨어요? 유니테스트요. 유니테스트 매수하셨고요.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1,600원에 15%인데요. 15% 비중이고요. 네. 네, 유니테스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1,600원에 사셨습니다. 오늘장 한 9% 넘게 빠집니다. 유니테스트는 왜 사셨고요? 아니, 제가 차트를 볼 때 네. 거기서 사면 괜찮겠다 해서 샀어요. 그래서 네. 오늘 11,600원까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12,000원. 여기 하루까지 가서 망설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러게요. 갑자기 이제 한 9% 지금 넘게 네. 빠지고 있어요. 1,350원 시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조금 낙폭을 네. 키우고 있다. 적자로 그래서 전환됐다. 이런 좋지. 부분. 네, 실적의 영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빠질 것인지 저희가 네, 진단 네. 내려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죠. 네. 네, 사실은 이 종목은 사면 안 되는 종목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물론 차트상으로는 뭐 이뻐 보인다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이쁜 만큼 펀더멘털도 이쁘냐를 좀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거든요. 1분기에 그 당기순이익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81억 정도 벌었습니다. 근데 올 2분기에 어떤 흐름이었냐면 72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3분기 예상도 역시 47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차트와 펀더멘탈을 비교를 해봤을 때 역시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튼튼한 종목이 이뻐야지만 사게 되는 건데 이거는 기초 체력이 없는 거죠. 즉 마라톤을 뛸 수가 없는 종목을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들어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은 사는 종목이 아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확인해 보실 거는 역시 뭐 차트상으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이거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12,000 부근이 저항으로 좀 존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차트 확인해 보게 되면 12,000원 부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좀 받아줬다라는 거죠. 만약에 실적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매수 타이밍이 좀 맞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던 측면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이 박스권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게 과연 그 다음에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번에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4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또 한 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주식은 조정을 받은 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받는 게 맞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4분기 실적에는 어떻게 되느냐? 4분기 실적의 경우는 3분기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측면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12,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오늘 저점으로 형성됐던 가격 9,76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당연히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고 12,000원 부근에서는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9,760원 손절가 12,000원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내년까지 나는 생각을 하겠다. 하반기까지 생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13,75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단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나는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것인지의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12,000원 네. 그 근처까지는 갈 수 있겠어요? 네, 저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1차 목표가 12,000원 잡아드렸고요. 또 추후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베테랑 라이브 들려주세요. 저희가 상담 여기까지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전화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유닛 테스트까지. 역시나 이제 투자, 기술적인 분석 중요한데 펀더멘털, 실적 기반한 투자도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강조해 주셨네요.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주빅금융클럽의 유호성 전문가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베테랑 라이브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가 한 12시 후반 구간 오후장 들어서 좀 낙폭을 약간씩은 좀 키우고 있는 양대 지수입니다. 자, 하지만 뭐 이렇다 할 악재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길 바라면서 그 안에서 또 수익 볼 수 있는 전략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안에서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베테랑 라이브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